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부동산 PF가 막혀서 부도나는 곳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주의 첨단 산업단지 인근에 274가구의 아파트 현장이 내년 9월쯤 입주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분양도 잘 되었고 공사도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됐지만 건축자재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면서 공사가 갑자기 중단된 것입니다. 입주 예정자, 그러니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구, 대전, 다른 지방에서도 자금난에 허덕이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인데요. 여차하면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PF는요,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돈을 대출해주지 않을까요? 그것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PF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분양이 잘 되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이자 감당하면서 부동산을 사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PF의 심리는 더욱더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재건축 단지 둔촌주공의 경우도요, 대출받았던 7천억 원이 만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7천억 원을 다시 빌려줄 금융권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시공사 4곳이 이것을 떠안기로 했죠. 현대건설이 1960억,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1750억, 대우건설이 1645억, 롯데건설도 1645억, 이렇게 4개의 업체가 이것을 떠안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을 시공사가 대신 내지만 결국 조합원이나 분양받는 사람들이 내게 돼 있죠. 둔촌주공 정도 되면 사업성이 완벽하게 보이는 곳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재건축 사업단지죠. 여기조차 돈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금융권이 얼마나 이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지금이 아니고 내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대출이 어려워서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는 시그널 정도라고 보는데요. 내년에는 피부에 완전히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우리나라의 PF 대출 잔액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PF 대출 잔액은요, 112조 2천억 원이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정도로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금융권에서 부동산이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이렇게 오를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부동산 PF를 이 정도로 많이 해줬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은행권이 이 정도 예측을 못했을까요? 아니죠. 예측을 했더라도 돈이 되니까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금액을 보면요, 2013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요, 저축은행이 2조 1천억 원이었고요, 캐피탈이 2조 7천억 원, 보험사가 5조 7천억 원, 증권사가 9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캐피탈의 경우는요, 이렇게 보시면 43조까지 껑충 뛰었죠. 이게 몇 배가 뛴 겁니까?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조 7천억 원 하던 것이 28조로 껑충 뛰었죠. 그나마 저축은행이 2조 1천억 원에서 10조로 덜 뛰었는데요. 이것은 지난 금융위기 때 저축은행이 한번 호되게 당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대출을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출이 많은 가운데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요, 2019년 말에는 1.3%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만 하더라도 3.7%였죠.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4.7%로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3배가 뛰어 오른 겁니다. 부동산 PF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을 근거로 해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 높은 편이죠.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PF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PF 대출을 해주지 않는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요, 저금리 상태가 몇 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도 호황을 맞이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되는 곳으로 금융권이 움직인 결과죠.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것 같아 보이지만 좀 더 지나면 부동산의 패러다임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분양 시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분양만 하면 매진 행진을 하던 수도권의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들마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죠. 이렇게 미분양이 많아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양에서 분양한 평촌 두산 리브더 프라임, 이것도 줄줄이 계약을 포기했죠. 그리고 경기도 의왕의 인덕원자이 SK뷰는 대규모 미분양이 나왔습니다. 미계약도 나왔죠. 전체 가구수가 2600세대인데요. 그 중에 899세대를 일반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508가구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포기자가 57%였고요. 43%만 계약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금리도 올랐는데 주변 시세가 급락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년, 21년에 분양한 분양물은요, 급등한 그 주변 시세에 맞춰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분양가가 비쌉니다. 분양가 기준이 주변 시세라고 한다면 급등한 그 주변 시세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변수가 되었다, 이 말이죠. 508가구가 미계약이라서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단 6가구만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6가구만 분양을 신청한 것을 보면 얼마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불패라는 말,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위기감이 점점 커져오고 있고 부동산 소비자들의 마음은 더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안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 구독자님들은 인지해 주셔서 괜히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표용호TV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